미국 연준이 연속 3회 자이언트 스텝을 했네요. 0.75%를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제 뭐 이렇게 올리면서 곧바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3%에서 3.25%가 됐습니다. 뭐 한국보다 0.75%가 높아진 거죠. 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. 뭐 연준은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 전망치를 4.4%로 제시했습니다. 뭡니까?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3.25인데 3.25에서 4.4%가 되려면 뭡니까? 그냥 앞으로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남아있는데 뭐 0.75% 한 번 더 올리고 0.5%더 올리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. 뭐 조금 더 강하게 보면 0.75%를 뭐 3번 올렸는데 앞으로 연속 5회 올려가지고 지금 3.25에서 뭐 내년 올 연말에 4.7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이언트스텝 한번 빅스텝 한번 해서 4.5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죠. 뭐 최근에 뭐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는데 뭐 이건 올해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내년만큼의 또 기준금리 인상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또한 미국은 11월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11월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해서 뭐 또 고강도 긴축에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죠. 뭐냐? 뭐 자산 매입 축소 규모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그것 또한 기준금리를 뭐 0.25%, 0.5% 인상한 효과하고 비슷한 이제 충격이 시장에는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. 뭐 최근에 울트라스텝 1% 금리 인상하는 것도 가능성이 제기가 됐답니다. 뭐 그 부분들도 뭐 의견이 한 18% 정도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반응들이 이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더라는 거죠. 이게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. 더 이상 한국은행이 0.25%씩 점진적인 인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. 한국이 앞으로 남아있는 두 차례 금리 인상 회의에 최소 0.5%씩 올려서 연말에 3.5%는 만들어야 한미 금리 역전의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. 뭐 이제 앞으로 미국이 금리가 저렇게 이제 높아지면서 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하겠습니까? 뭐 결국에는 이제 무리하게 올라갔던 부동산들이 가격이 조정이 되고 주가도 조정이 될 거다.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자극시키고 뭐 삶을 더 빡빡하게 만들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당연한 현실입니다. 뭐 그냥 별일 없이 괜찮다, 별일 없다,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못 되더라는 거죠. 이걸 이제 좀 더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뭐 이미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항들이 심상치 않게 이제 보이죠. 많이 안 좋습니다. 뭐 이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경상수지 악재와 이제 금리 역전이 더 심해지는 거죠. 뭐 언론에서는 특히나 한국 언론에서는 뭐 미국이 금리를 올해까지 올리고 내년부터는 내릴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는데 한국의 언론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해외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을 2022년, 23년, 24년까지는 내릴 리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입니까?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최소 5년간은 어려워질 거다라고 전망한다라는 거죠. 물론 말은 이제 선언적으로 5년이라고 얘기했지만 딱 5년이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5년 지나고 나면 졸업, 뭐 다시 입학 이렇게 아니거든요. 그 시간이 이제 조금 당겨지거나 조금 더 뒤로 늘려질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는 전망은 최소한 한 5년 가량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. 많이 어렵죠. 많이 우려스럽습니다.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 뭐 보통 사람들의 삶,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습들이 보이면 누가 부동산을 쉽게 사겠습니까? 주식을 누가 쉽게 하겠습니까?
저도 최근에 만난 가까운 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빨리 주식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합니다. 그 지인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카카오를 가지고 있고 네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 흔히 얘기하는 국민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조금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뭐 그 지인 또한 많은 유튜브를 보고 뭐 3% 이런 것들 보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. 뭐 부동산 갭 투기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.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뭐 지금이라도 좀 하루빨리 빠져나와서 좀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거죠. 뭐 살아가는 삶이 참 안 쉽잖아요. 만만하지 않고 어렵고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걸 피부로 와닿고 좀 느끼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냐. 월급만 받아가지고 돈을 못 모아요. 이렇게 이제 나이 어린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월급이 적어서 돈을 못 모은다. 그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고 먹고 사는 건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건데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들도 좀 들었죠. 뭐 너무 자주 얘기하고 너무 자꾸 얘기하면 제가 꼰대가 되니까 쉽게 말을 못하는 거고요. 그냥 한 번, 두 번 그냥 얘기하고 그칠 뿐인 거죠. 확실한 건 뭐다? 앞으로 우리네 상황이 많이 녹록지 않게 바뀐다라는 거죠. 미국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9월달까지 0.75% 자이언트 스텝을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. 또 남아있는 11월과 12월에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엄중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. 지금 언론의 뉴스들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이 되면 4.5%가 된다.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말 크게 본 경우에는 야 5%도 갈 수 있대.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입니다. 지금 현재 3.25인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뭐 5%까지 가려면 지금 이제 1.75%가 남아있는데 뭐 여차하면은 울트라 스텝 1%도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들도 뭐 확률은 낮겠지만 있고요. 뭐 대체적인 지금 현재 이제 전망은 0.75% 한 번 더 올리고 0.5% 올려서 뭐 연말 되면은 4.5 정도는 간다. 이게 이제 인식이라는 거죠.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. 뭐 8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8.3%로 그네들이 생각보다는 높았죠.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는 거죠. 앞으로 연속 3회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연속 4회 자이언트 스텝도 될 수 있다.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점점 더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걸 내다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